안녕하세요, 블루아이입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선정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3월달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팬데믹이 선언되던 시기,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20년 1월 25일 싱가포르를 통해 입국한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이 첫 번째 확진자로 판명되고 3월 21일에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1차 이동 제한 명령으로 외국인 말레이시아 입국 금지, 말레이시아 해외여행 금지, 교육시설 폐쇄, 필수 서비스 제외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차 이동 제한 명령으로 통행거리 10km 이내로 제한하고 필수 서비스 시설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동승자 탑승 금지, 대중교통 운행시간 제한으로 코로나19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3차 이동 제한 명령을 발표하며 주간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라마단 행사 금지, 생피프 가격 통제, 교육시설 계약 무기한 연기, 특정 산업 및 업종 제한적 조업 허가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4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대폭 줄었고 5월 4일부터 봉쇄를 완화했으나 교도소와 사바주 지방선거 집단 감염 등으로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10월 14일 기점으로 쿠알라룸푸르, putrajaya, 셀랑고르, 라부안, 사바 등의 도시에서 다시 이동 제한 명령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9월 말부터 코로나19 2차 대확산이 시작되었고 하루 평균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피낭, 페락, 물라카, 조호르 등 지역의 조건부 이동 제한령 선포를 연말까지 유지 중입니다.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의 이동 제한령 강화로 경제 전반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11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463명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입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압둘라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나르 이브라임 전 부총리에게 총리직 이양 약속을 무효화하기 위한 전략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당초 아나르 이브라임 전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되었고 결국 마하티르 총리는 새로운 후계자를 찾는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결국 압둘라 국왕은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라 전체 의원과 개별 면담을 통해 차기 총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력한 후보였던 아나르 인민정의당 총재를 제치고 무히딘 야신을 제8대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한 2월 24일 말레이시아 증시는 2011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링기타 역시 US 달러 대비 가장 높은 4.22에 거래되었습니다. 신임 총리인 무히딘 야신은 코로나19 안정과 경제 회복 외에도 국민들로부터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말레이시아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를 기록했으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석유,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관광, 판유 산업 등이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GDP의 20%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이동 제한 조치가 실시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여 부동산 및 건설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경전철 사업협상 타결입니다. 2010년 5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말레이시아 측의 요청으로 4차례 연기되었던 사업이 7월 30일 양국 정부의 협상으로 사업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싱가포르의 도시철도 TEC와 차량 및 노선을 공유 예정이었으나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단독 노선의 경전철 LRT의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전철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키 차가르 역과 싱가포르 우드랜드 북역 사이 4km 구간을 잇게 되며 2026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전철이 건설되면 양쪽에서 시간당 1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경 재개방 논의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7월 14일 그린레인과 전기통근 협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월 10일을 기점으로 지난 3월 18일 이후 봉쇄되었던 국경을 조건부 재개방에 합의했습니다. 그린레인은 필수 업무가 있는 경우 보건 지침 준수 조건 하에 왕래 가능하며 전기통근 협정은 상대국에서 사업이나 업무 사회 목적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경우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조호바르 주지사 하상회의를 통해 양국 국경 완전 개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사라와추 MMTH 정책 신청 연령 하향 조정입니다. 사라와추 MMTH 신청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췄습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사라와추 압둘 카림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은 MMTH로 장기 체류 외국인을 늘려 관광어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와추 정부는 MMTH 신청 연령 조정을 통해 3,100만 링기, 하나 약 87억 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금리 인하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2004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 1.75%까지 인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로 급격하게 높아진 실업률과 주력 수출품이 원유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70조 원 경기 부양책입니다. 3월 27일 무이린 총리는 2,500억 링기 규모의 프리아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GDP의 약 17% 규모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책보다 9% 큰 규모입니다. 국민복지 1280억 링킷, 기업 지원 1000억 링킷, 국가 경제 강화에 20억 링킷을 배정했으며 여기에 마하티르 전 총리가 집행한 1차 경기 부양책 예산 200억 링킷과 국가 경제 강화 예산의 동부해안 철도 사업 ECRL과 MRT 2호선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중소기업을 위한 100억 링킷 규모의 추가 예산도 집행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알셉 시대 출범입니다. 알셉이란 아세안 10개 국가, 한, 주, 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알셉은 전세계 인구와 전세계 GDP의 30%와 전세계 무역 총량의 28.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으로 나프타와 EU를 능가하는 규모로 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와 알셉 회원국가의 교역량은 말레이시아의 총 교역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알셉 회원국 수출량은 말레이시아 총 수출량이 약 58%를 차지합니다. 알셉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지역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합류할 기회가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말레이시아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은행 및 금융, 컨설팅 부분 글로벌 협력 강화와 식품, 음료, 화학 및 화학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기계 장비 등의 수출 증가도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여행, 관광, 항공산업 등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2021년 말레이시아 성장 전망 발표입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내년 글로벌 성장과 국제 무역 환경 개선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2021년 GDP 성장률을 6.5에서 7.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을 7.8%로 예상했으며 다른 아세안 국가인 필리핀은 7.4%, 베트남은 6.8%, 인도네시아는 6.1%의 성장을 예상하며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주요 국가 중 2021년 예상 GDP 성장률 이 가장 높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더 트레스 말레이시안 플랜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2021년 경제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 제한령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 회복, 국제 유가 상승, 중국의 경기 회복이 2021년 말레이시아 경제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MF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고성장을 이어온 말레이시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0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빠른 경기 부양책 실시로 인해 2020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세를 타서 2021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진행될 알셉 시대의 가장 큰 수혜국일 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며 싱가포르와의 국경 개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이며 외국인들의 수용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개방적인 곳입니다. 또한 빠른 백신 확보 등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팬데믹의 진정세와 더불어 빠른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블루아이의 시장조사팀 JPK였습니다. 감사합니다.